요즘 금융위기다 뭐다 해서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패턴이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랏빚은 계속 늘어나고 여기저기서 시위가 벌어지고 정치 지도자는 민심이 돌아설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요. 어때요? 이거 완전 요즘 뉴스에서 매일 보는 얘기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난리가 난 곳이 어디일까요? 미국? 아니면 유럽? 그것도 아니면 일본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정답은 바로 고대 바빌론입니다. 네,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이 드러나는 거죠. 역사는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경제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바빌론에서는요,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통치자들이 주기적으로 빚을 싹 다 없애줬다고 해요. 빚문서를 새겨놓은 점토판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깨부숴버리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겠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현실과도 아주 비슷해요. 여기 이 그래프 좀 보세요. IMF가 전망한 건데 2029년쯤 되면 전 세계 공공부채가 전 세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GDP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100%라니.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그럼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확실하다는 착각의 덫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융시장에서 진짜 큰 위기는요. 우리가 이건 절대 망할 리 없어 하고 굳게 믿는 바로 거기서 터진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블랙먼데이나 닷컴 버블처럼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건 사실 다들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진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는 언제 왔냐? 바로 이것만큼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국채라던가 최고 등급 채권 같은 것들이 무너졌을 때였어요. 이건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핵심을 짚어내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건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다.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 확실하다는 믿음만큼 위험한 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호황, 거품, 그리고 빚. 투자 열풍이라는 게 모든 걸 파괴하는 재앙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투자 붐을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50억 달러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1890년대까지 미국에서 발행된 철도 채권 총액이에요. 꽤 큰 돈 같아 보이긴 하죠. 그런데요, 이걸 당시 경제 규모를 생각해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무려 10조 달러가 넘습니다. 10조 달러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어마어마한 돈이 철도 하나에 쏟아 부어진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19세기 철도 붐과 오늘날의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 소름 돋게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철도 거품은 결국 터졌어요. 하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미국을 산업 강국으로 만든 철도망이라는 엄청난 유산이 남았죠. 과연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될까요? 아니, 그럼 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 붐은 다 어디서 돈이 나서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레포 시장에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여기가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의 피를 돌게 하는, 말하자면 심장 같은 곳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채권 같은 걸 담보로 맡기고 아주 잠깐 돈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보 맡기고 돈 빌렸다가 나중에 이자 조금 쳐서 다시 찾아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레포 시장이 금융 시스템의 심장인 만큼 여기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춘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굵직굵직한 금융위기 때마다 항상 이 레포 시장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어요. 반복되는 위기의 진원지였던 셈이죠. 자, 이게 바로 네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기술, 하지만 함정은 오래된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융혁신이라는 게 처음에는 보통 좋은 의도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롭고 아주 복잡한 위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이야기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모든 건 1989년에 있었던 거대한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에서 시작돼요. 당시 JP모건이 엑손에 엄청난 돈을 빌려준 상태였는데 이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대출을 떼이면 어쩌나 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은행의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뭘 만들었을까요? 바로 대출이 부도날 위험 자체를 보험처럼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상품, 바로 그 유명한 신용부도스와프 CDS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품이 2008년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 복잡한 파생 상품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의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요. 1800년대 미국 산고양이 은행 시절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제대로 된 담보도 없이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다가 결국엔 대규모 금융공황으로 끝났거든요. 역사는 과연 또 반복될까요? 자, 벌써 5번째 교훈이네요. 이건 정말 곱씹어볼 만한데요. 하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처방전이 종종 바로 다음 위기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연쇄 반응은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거의 잊혔지만 당시 저축대부조합이라는 곳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뭘 했을까요? 바로 금융 규제를 확 풀어버리는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정이 다음 위기를 부르는 판도라의 상자가 됐죠. 규제가 풀리니까 은행들이 신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위험천만한 상품들을 마구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그 끝이 뭐였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죠.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정신 차리고 은행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했어요. 은행들은 튼튼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위험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위험이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이에요. 그럼 그 위험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헤지펀드처럼 감독을 덜 받는 그림자 금융으로 스며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당국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진짜 두더지 잡기 게임이랑 똑같아요. 여기를 때리면 저기서 튀어나오고 저기를 때리면 또 다른 데서 튀어나오고 끝이 없죠.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역사적 실타래들을 하나로 묶어줘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남겼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역사는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는 것. 저 수천 년 전 고대 바빌론의 점토판에 새겨진 고민이 지금 우리의 지갑과 우리의 미래에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